이번 시간에는 별자리의 기원과 별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는 그동안 전래되어 오던 별자리를 통일하여 전하늘의 별자리를 88개 별자리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별자리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또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비행을 하는 데 지도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서양의 별자리가 고대와 근대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한 현대 별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의 기원과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자리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는 인간 상상력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들을 찾아내기 쉽게 몇 개씩 이어서 그 형태, 동물이나 물건 또는 신화 속의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별자리는 문화권마다 달라서 다양한 별자리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동에서 시작된 서양의 별자리와 동아시아 별자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별자리에 관한 전성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중국, 인도, 아라비아, 북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중동에서 시작된 서양 별자리와 동아시아 별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별자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진 별자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별자리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유목민인 칼데아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의 배열이나 움직임에 유의하여 시각이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기에 이들을 서로 이어서 여러가지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별자리는 이집트로 전해졌고 다시 지중해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을 통해 그리스로 전해졌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스인들은 별자리 이름에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 동물들의 이름을 덧붙여서 별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별자리들 중에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만들어진 황도 별자리가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이 지역의 표석에는 태양과 행성이 지나가는 길목인 황도를 따라 배치된 12개의 별자리, 즉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천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를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고대 이집트에서도 43개의 별자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로 전해진 별자리는 그리스인들이 그들 신화 속의 신과 영웅, 동물들의 이름을 별자리에 가미함으로써 별자리가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라는 책을 통하여 여기에 황도 12별자리와 그리고 황도 북쪽에 있는 21개 별자리, 그리고 남쪽에 있는 15개 별자리를 수록하는 등 총 48개 별자리를 수록한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남반구에는 그동안 별자리가 없었습니다. 남반구의 별자리는 대항해 시대 때 항해사들이 남반구 바다를 항해하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별자리는 천문학자들에게 전해져서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성도에 이런 별자리들을 수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3년에 바이어는 자신의 책 우라노메트리아에 카멜레온, 극락조, 황새치 등 12개의 별자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17세기 말 헤벨리우스는
작은 여우자리, 작은 사자자리, 방패자리 등 별자리를 어두운 별자리를 만들었고요. 17세기 말 루아에는 비둘기자리, 남십자자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라카유가 아르고자리를 용골자리, 고물자리, 돛자리, 나침반자리 이렇게 4개의 별자리로 나누는 등 또 6분의 자리를 새로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의 별자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고대 국가에서 별자리가 전해오는데 서양의 것과는 다른 계통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 하늘의 적도를 12등분을 하고 12차례 하였습니다. 또 적도 부근에 28개의 별자리를 만들고 동서남북 사방에 따라 7개씩 4등분하여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진탁이 만든 별자리에는 성도에는 283개 별자리와 그리고 1464개의 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양 별자리의 특징은 서양 별자리와 다르게 별자리의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8수 중에 이제 하나인 두와 이 기라는 이 별자리는 두 개의 별자리는 서양 별자리에서는 궁수자리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또 심수와 이 미수는 동양 별자리에서 다른 별자리지만 서양 별자리에서는 정갈의 심장과 꼬리를 이루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별자리는 3원 28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원이란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원은 자미원, 대미원, 천시원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성장과 소멸을 주관한다고 북극성을 생각했는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궁궐이 자미궁입니다. 그리고 이 자미궁의 담이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미원은 결국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별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미원은 하늘나라의 정부에 해당되고 천시원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미궁은 각 지방의 제후에 해당되는 28수의 호의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네 방향을 지배하고 보호하는 사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동방을 지키는 정룡, 서방을 지키는 백호, 북방을 지키는 현무, 남방을 지키는 주작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7수씩 28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28수를 이제 서양 별자리에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동방 정룡에는 속하는 이제 7수는 각, 항, 저, 방, 신, 미, 기가 되겠습니다. 각은 천여자리에 이제 알파별, 스피가에 해당되고 항은 천여자리의 카파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은 천칭자리에 주베넬 게누비 그러니까 알파별이고 그리고 정갈자리의 파이, 방은 정갈자리의 파이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은 정갈자리의 심장에 해당되죠. 그리고 미는 정갈자리의 꼬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는 공수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북방 현문을 보면 두로 시작을 해서 두는 이제 공수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자리에는 우, 그리고 마지막은 페가수자리에 있는 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방 백호는 이제 규로 시작해서 규루, 위, 묘, 필, 자, 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 주작은
정희, 류, 성, 장, 익, 진수가 되겠습니다. 별자리의 기원과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 비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나 성군들은 여러가지 대상에 비유되는데 문화권에 따라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 문화권과 관계없이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북두칠성과 정갈자리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한 공식 별자리는 아니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성군입니다. 이 북두칠성에 대한 중국의 비유는 흔히 북두신선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북두신선이란 북쪽 하늘에 있는 대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바가를 의미하겠습니다. 북쪽 하늘에 있다는 뜻이죠. 이 북두신선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북두신선이 이제 신으로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미나 프랑스에서는 이 북두칠성은 커다란 국자나 자루 냄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에 비유되고 있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나 아메리카 인디아는 큰 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나 인간, 하마의 행렬로 이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빌로니아나 북유럽에서는 신이나 왕이 타는 수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에서는 관에 비유되고 있는데 죽음과 연관된 그런 비유는 이제 아라비아와 이 중국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갈자리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나 그리스에서는 정갈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하늘의 청룡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네시아에서는 낚시를 하는 낚시바늘에 비유가 되고 있고,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 부분만 떼어서 낚시바늘에 비유하고 있고, 또 타히티에서는 머리 부분을 투구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거리에 있는 별들도 있습니다. 시선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보이는 것이지 이 별들이 꼭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두칠성을 이루는 이 별들은 각각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것이 천구에 이제 투영돼 보이는 그런 모습은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 3차원 공간상의 별의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구로부터는 각각 다른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각각의 별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자리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북두칠성의 모양 변화를 보면 5만 년 전과 그리고 5만 년 후의 모습은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별자리와 별자리 찾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별자리는 1928년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한 88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별자리를 48개를 해서 이제 50개로 늘리고, 그리고 근대 별자리 38개를 합쳐서 전부 88개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북반구에는 28개가 있고 황도에는 12개, 남반구에는 4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1930년에는 국제천문연맹에서 별자리의 경계를 정하고 또 별자리의 라틴어 이름을 정하고 약자를 세 글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1875년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경과 제기를 매기고
별자리 사이의 경계를 이제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 이름은 약보로 세 글자로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온의 경우 약보는 ORI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전 하늘의 별자리를 평면에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전부 88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별자리는 이런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위도와 경도를 따라 나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 이제 북반구에 2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도에 12개가 있고 남반구에 48개가 있습니다. 자, 이 황도를 따라 이제 별자리를 세어보면 이 별자리가 사실은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뱀주인 자리, 이 뱀주인 자리가 황도대로 좀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구의 자전이 이제 세차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춘분점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이 황도를 처음 정할 당시에는 이 뱀주인 자리가 황도대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황도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도에는 12개가 아니라 사실은 13개가 있고요. 북반구에는 그러면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 48개의 별자리, 이렇게 해서 전부 88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자리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절별 별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이제 별자리가 바뀌는데 그래서 어느 계절은 어떤 별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면 별자리를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별자리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별자리의 모양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별을 이어서 이제 별자리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자리를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요한 별자리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밝은 별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각 별자리마다 이제 어떤 밝은 별들이 있는데 1등성 또는 마이너스 1등성도 있는데 그 별들의 위치를 알면 별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별자리 근처에 행성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목성이나 토성, 금성과 같은 별이 왔을 때 이제 별자리 모양이 틀어지니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 별자리의 밝은 별들을 알아두면 별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별자리 상호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별들의 위치는 서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변하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의 이제 다른 별과의 상호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도상의 별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황도상의 별자리는 이제 근처에 행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도상의 별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행성이 옆에 오더라도 이것이 그 별자리가 아니라 행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8개 별자리 중에 전체가 다 보이는 별자리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은 53개 정도이고 일부만 보이는 게 12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물뱀자리 외 2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자리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 앱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별자리 앱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스카이 글로브나 스카이 맵, ECU, 홈플래닛 또는 구글 스카이 자체도 하나의 별자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리움, 셀레스티아,
그리고 Starry Night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별자리 앱들입니다. 자,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휴대에 다니면서 별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휴대폰을 하늘을 향하게 하면 이제 거기에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별자리, 행성, 위성 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제 구글 스카이 맵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별자리 앱들이 많으니까 그 앱들을 필요에 따라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바일 앱이 좋은 점은 이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이제 하늘 실제로 보이는 별과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별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행성의 위치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하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땅 밑에 있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땅 밑에 있는 별자리도 볼 수 있고 행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스텔라리움은 이제 무료 앱이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도 지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쓰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자, 스텔라리움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이 스텔라리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 되고 스텔라리움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 사이트 하나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이 사이트 외에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